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인모드 실적 발표 네. 가져왔습니다. 이 전쟁이 이제 막 종전을 한다 그래가지고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있는데 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 그래요? 말씀드리겠지만 네. 일단 요약을 좀 하면 음. 이번 어닝콜에 나왔던 멘트인데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 한가운데 있다. 안 끝났다는 거죠. 페이지군요. 네, 빛이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2년이거든요. 네. 2년 그 NTMP 음. 기준으로 지금 여기에 지금 꽤 많이 올라왔어요. 음. 근데 많이 절었다가 지금 많이 올라왔고 PE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EPS가 줄고 있습니다. 그 약간 물어보려 그랬는데. 네. 네. EPS가 줄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해도 지금 9.7배다. 음. 그래서 싸긴 쌉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 일단 좀 업데이트를 드리면 22년 4분기부터 미용 산업 역풍이 있었고 매크로 겹쳐서 너무 안 좋았다. 네. 그치만 우리 뭐 굴하지 않고 신규 플랫폼 계속 1년에 2개거든요. 얘네 목표가 신규 플랫폼 계속 내고 있고 다만 뭐 이게 엄청 막 환호를 받으면서 팔리진 않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뭐 교육 이것도 이제 새로운 기기는 교육을 해야 되니까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나왔듯이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어떻게 쓰는지 의사들한테 교육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신제품이니까 당연히 제조에서 바로 잡히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시장 진입까지 좀 시간이 걸렸다. 그래도 뭐 낙관하고 있다. 이거는 뭐 본인들 생각이고 그다음에 25년도 신제품 2개 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 이제 레이저고 하나는 레이저 관련된 제품이고 하나는 아직 정확한 명칭까지는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더 정확한 정보 나오면 공유하겠다. 그래서 얘네들은 매년 2개씩 신규를 내서 얻어 걸리지 않을까. 네, 약간 이런 전략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레이저 관련된 제품이 뭔지. 그래서 얘네들 이제 목표는 어쨌든 모피어스가 얘네 이제 피부 리프팅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이거 맞고 뒤에 레이저까지 맞으면 더 좋아지는 그런 시너지를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페어로 하는 거다. 이미 잘 나가는 거에 좀 탑승을 하겠다. 그렇죠. 페어로 하는 거고 FDA 승인 올해 말쯤에 될 거로 보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쟁 관련된 거죠. 이스라엘에 3개의 하청 업체가 있는데 오랫동안 맡겼던 업체고 뭐 전쟁 기간에도 큰 지연 없이 주요 부품 다수 공급 업체랑 하고 있어서 문제 없다. 그리고 앞으로 바꾸지도 않을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M&A 하고 싶다. 근데 매물이 없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계속 하고 있다. 실제로 자사주 매입을 지금 꽤 많이 했어요. 거의 한 10에서 15% 했거든요. 보유 현금에. 네. 그러면 시총의 거의 한 8% 이상이 돼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더 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보긴 할게. 이런 내용이고 네. 터널의 끝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엔 금리 하락돼야 되는데 최근 아시겠지만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사라졌죠. 그렇죠. 네,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올해는 아니다. 네, 올해는 아니다. 또 빛이 안 보인다. 음. 네, 그래서 어떤 개선이 나타나면 공유하겠다. 네. 그래서 작년에 근데 얘네가 꽤 액션들을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있는 경영진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물갈이를 좀 했어요. 스페인, 영국, 프랑스 교체하고 유럽 내에 있는 자회사 부사장급도 다 새로 임명하고 미국도 새로 바꾸고 하면서 열이 없는 사람 빼고 인력 교체하면서 다시 이건 제 속마음인데 불 지펴보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여기가 핵심인데 소모품 판매를 통한 수요가 20에서 25% 감소했다. 횟수가 줄어들었다. 그렇죠. 얘기죠. 사람들의 시술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플랫폼도 줄었지만 사실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플랫폼 신규 설치에도 불구하고 소모품 감소가 나타났고 미국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미국 금리 뭐 떨어질 기미도 없고. 이게 비만약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솔직히. 이게 뭐 플랫폼 설치만 낮아졌으면은 금리의 영향이 좀 있는 거죠. 있겠다 싶은데 이게 지금 소모품 판매도 같이 줄어들었다라는 건 결국에는 엔드 단에서 그러니까 원래 받던 사람들도 안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리프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더 미용 관점인데 그렇죠. 좀 대체제가 어느 정도는 생긴 게 아닌가. 뭐 단기적일 수는 있겠으나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으나 뭐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냥 뇌피셜이 드네요. 저는 약간 그냥 소비력이 안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화되면서 어쨌든 양극화란 게 네. 여기 있는 중산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걸려있던 소비층이 사라진 게 아닐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긴 했는데 네. 뭐 이건 저희 뇌피셜이고 알 수가 없어요. 네,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뭐 여전히 리스 구매 금리가 12에서 14%로 되게 비싼 수준이고
그래서 당연히 매출 줄었고 턴어라운드 시점 현재로서 확인 불가하다. 근데 솔직하긴 한데 뭐 답 없는 솔직함이어서 조금 마음이 아프고. 그다음에 관세 영향은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관세 영향 없다는데 이거 작성하고 이후에 나온 트럼프 발언이 전 세계 그냥 동시 관세 그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보편 관세. 네, 보편 관세. 그래서 이것도 뭐 그다지 뭐 얘네들이 너무 안정적이다 이렇게는 말은 못 하겠고. 미국 기업이 아니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의료 이쪽은 네. 좀 덜 한 것 같아요. 뭐 메인 그건 아니죠. 왜냐면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도 아니고 이렇게 때린다고 해서 미국이 엄청 먹을 수 있는 적자가 엄청 큰 그런 시장도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결국 그래서 공급망 문제 거의 없어서 사실상 수요 문제다. 이게 전부다. 이게 답이 없어요. 네. 공급망 문제는 뭐 네. 해결이라도 되는데. 그렇죠. 사실 수요 문제고 수요가 돌아와야 되는 거고 뭐 어떤 게 촉매가 되어서 돌아올 거냐 알 수가 없다 지금.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뭐 그나마 5년 이상 현장에서 사용했던 구형 시스템 업그레이드 수요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것들 업그레이드하면서 플랫폼 매출은 계속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비용 회수한 후 새로운 이제 예전에 썼던 거를 새로운 걸로 바꾸면서 여기에 이제 신제품들을 더 껴서 파는 이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프로모션을 좀 주는 이런 걸 그리고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수요죠. 수요가 돌아와야 된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25년도에 레이저 나올 건데 이거는 제품 믹스 좋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24년 했던 엠비전과 엠파워 이건 신제품이었는데 이거는 약간 의료 쪽이거든요. 미용이 아니라 물론 의료 플러스 미용 쪽인데 여기도 뭐 엄청 잘 나간다고 보기는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회복돼야 된다. 네. 결국에는 수요입니다. 수요가 답이 없다. 그래서 뭘로 수요가 돌아올 거냐 모르겠다. 이런 게 그냥 이번 분기에 저번 분기자 전전 분기자 이번 분기의 결과입니다. 아 이게 엠페이지를 보는 것 같군요. 네. 네. 엠페이지를 보는 거 같네요. 네, 엠페이지랑 되게 겹치는 게 많아요. 왜냐면 네. 이 기업도 네. 그 CEO가 네. 마진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내릴 생각 없다 이거죠. 네, 그런 것도 비슷하고 뭔가 수요가 갑자기 확 꺾인 것도 비슷하고 답도 없는 것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뭘로 반등할지 모르겠고. 네, 근데 현금은 또 꽤나 있고 네, 현금은 현금을 근데 또 막 함부로 쓰진 않고 그렇죠. 예, 그 정도가 비슷해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숫자 쪽인데 24년도에 매입했던 거 포함해서 15개월 이내에 약 27%의 자본금을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니까 얘네 자사주가 시총이 거의 50%가 넘었거든요. 네. 그거의 27%니까 시총 한 13%는 자사주 매입한 거죠. 앞으로도 과거부터 앞으로까지. 그다음에 뭐 마진은 조금씩 다 타격을 받았어요. 원래 한 84% 3% 정도였는데 뭐 딱 79% 80% 이렇게 조금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숫자 전반적으로 다 조금씩의 감소. 뭐 당연히 뭐 비용도 좀 줄이긴 했겠지만. 그래서 숫자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도 대비해서 파란색이잖아요. 네, 뭐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유 현금은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 엠페이지네요. 네. 되게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전부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까 이게 안 보여요. 왜냐면은 이 미용 수요가 그래서 뭘로 촉발될 거야? 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너무 또 개개인의 니즈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엠페이지는 그래도 뭐 전력 가격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되게 맞물려 있는데 사실 이 인모드의 비즈니스 자체는 뭐 저희가 막 피부과 의사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거기에 좀 관련 종사자면은 뭐 코멘트를 드릴 수 있겠는데 저희는 사실 숫자 보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뭐 딱히 인사이트가 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락폭을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익에 매출의 하락이 버티기만 해도 리스크 대비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이기 때문에 워낙 싸니까 그냥 기다려 보자. 재무도 좋고 어차피 물려 있기 때문에 그쵸. 기다려 보자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모든 건 수요와 수요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높지도 않고 수요 돌아와줘야 되는데 어떤 요인이 촉발할까 모르겠다. 그래서 자본 배분하면서 주가를 계속 버티게 만들고 있어요 기업이. 하락하려고 해도 우리 자사주 매입 13%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거는 버티는 동안 뭔가의 상승 촉매자가 나와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요인 상승 만들지, 그래서 뭐 신제품이 대박이 날지, 뭐 비만 치료가 연동이 될지, 아니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사건이 뭔가를 일으키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25년도에는 이 상승 촉매제를 발굴하는 게 뭐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게 전부다. 그래서 되게 지금 심심하고 지루하고 답답한 구간이다. 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네. 그 알리바바가 네. 또 약간 생각이 나는데 알리바바가 올해 최근에 50% 넘게 올랐죠. 53% 올랐거든요. 그쵸. YTD로. 25년 동안. 네, 25년 동안 그 연초 대비해서 53%가 올랐어요. 그쵸. 근데 알리바바 자체가 그 보유 현금이 전 세계 3등인 걸 아시나요? 기업이.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에 알리바바였던 것 같아요. 네. 얘네가 보유 현금이 엄청나요. 근데 얘네 본연 비즈니스가 그 이커머스잖아요. 네. 근데 이커머스에서는 사실 핀더드나 이런 애들한테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 본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계속 흘렀던 거죠. 근데 주가가 흐르는 와중에 현금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어느 정도 버티지만 결국에는 본연이 안 되니까 계속 흘러내리는 게 지금 몇 년, 한 3년간의 그쵸. 그림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그 딥시크 이후로 그 얘네가 오른 게 애플에서 이 알리바바 그 중국 아이폰에 알리바바 모델을 탑재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리고 또 딥시크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이 촉매가 있어서 오른 건데 테크 촉매를 예상치 못했던 맞아요. 테크의 촉매를 받은 거거든요. 맞아요. AI 테크의 테크 촉매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신수요가 생긴 거죠. 애플이라는. 근데 사실 얘네 그 이커머스 매출 비중이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전혀 유의미한 상황은 아닌데 수치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확 오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이 어쨌든 보유 현금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플러스 알파라는 게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모드도 지금 되게 비슷한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뭔가 새로운 사건이든 뭐 촉매제가 나올 텐데 그때 날아갈 때는 굉장히 빠를 거다라는 게 빠를 거다.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이 생각 중인데 근데 이게 뭘로 나올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 뭐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죠. 알리바바가 딥시크 빠를 그렇죠. 받아가지고 오른다. 맞아요. 이거 누가 예상했으면 저도 샀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새로운 사건 혹은 뭐 새로운 제품 이런 것들의 수요가 있기를 바라야겠죠. 나중에 새로운 사건이 뭐가 될지 좀 궁금해지네요. 그때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어 엔들 모여라. 맞아요. 엔들 모여라. 네. 이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그러니까요. 이게 뭘로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다만 지금 물려 있는 사람 입장에서 밸류에이션 하락 리스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고 상승 기회는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엔 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계속 들고 있는다. 기다린다. 근데 이런 게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마음은 편해요. 네. 포모만 안 오면. 저는 뭐 포모. 그러니까 포모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네, 저는 가끔 와요. 가끔 와요. 포모가 오는데 네. 뭐 그런 거만 빼면은 포모. 네. 괜찮죠. 네. 그래서 이 모드는 아마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도 좀 심심하지 않을까. 그 실적이. 네. 저희가 또 뭐 기다리는 거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만약에 지금 같이 물려 계신 분들은 그냥 뭐 잊고 지내시다가 그럼요. 분기별로 저희 영상 보시면서 생각 정리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엔 저희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